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둔촌주공이 무순위 청약에서 완판됐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지혜 부동산알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둔촌주공 결국 무순위 청약에서 완판이 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있었던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이게 통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정부가 워낙 이제 전향적으로 분양 시장과 관련된 규제들을 풀고 있고요. 일단 강동구 자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지면서 일단 전매 제한이 1년으로 크게 축소가 된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의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철폐될 예정이니까 사실은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집으로 바뀌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집단 대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양을 받게 되면 대출받는 그 기준선이 있는데 네. 그것도 원래 12억 원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상 폐지가 됐고 예. 거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이제 최초 분양가보다는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주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한 편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이제 내 집 마련 수요자분들이 이제 지역 우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상 무순위 청약에서 폐지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택이 있으신 분도 청약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둔촌주공 그 한 개 단지에 불과한 이슈긴 했습니다만 전국구 청약으로 이제 돌변이 되면서 수요자가 좀 몰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계약자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인 요인 뭐였다고 네. 보십니까? 일단 수요자는 항상 가격에 민감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나온 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에서는 가장 최소화된 상품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제 강동구 일대, 그러니까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용산구를 제외하고 다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그 지역들이 다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제 민간에서 나오는 그 분양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럼 가격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그 분양가라는 것들이 지금 둔촌주공보다 사실상 비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향후에 이 지역에서 분양을 받았을 때 더 비싸게 나올 거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잡아놓자라는 그 의견들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완판된 단지가요, 둔촌주공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마포 더클래시도 완판이 됐거든요. 예. 좀 서울의 부동산 청약 시장이 따뜻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완판 단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결국은 이제 적정 분양가를 어떻게 산출해서 내놓냐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엇갈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쪽에는 사실 미분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수도권에 한 12,000가구가 있긴 합니다만 예. 우리가 이제 둔촌주공 하나만 놓고 봐도 전체 세대수가 12,000가구였기 때문에 물론 일반 분양은 한 5,000가구 정도였습니다. 그런 거 고려하면 수도권 전역에서의 12,000가구는 그렇게 체감상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미분양 문제는 지방 쪽에 사실은 좀 국한해서 좀 보셔야 되는 이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에서 이 주변 시세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신축이라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분양하는 부분들은 신축이기 때문에 향후 2년에서 한 3년 정도 후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 수준이라고 해도 향후 2, 3년 뒤에 입주하는 부분들 고려하고 정부가 전매 제한이나 의무 거주 이런 부분들 폐지한 거 고려하면 사실은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싸기만 해도 사실은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완판 행진이 과연 지방 단지에도 이어질 수가 있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지방 단지에서는 이 완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한 7만 5천여 가구의 미분양이 있고 네. 그중에 12,000가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지방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울산 이쪽은 사실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원인에는 주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 책정한 부분들에 의한 사실은 소비자의 외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비싸거나 혹은 주변의 급매물보다 비싸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신축
분양으로 가기보다는 사실은 집 주변에 있는 좀 더 저렴한 물건들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지금의 이제 지방 쪽의 미분양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네. 사실은 완판되는 지역들은 사실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공공택지 쪽은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이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분양 단지들은 주변 시세의 한 70%, 80% 수준에 책정이 되니까 예. 그런 경우에서는 완판이 가능하다 정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수도권 청약은 훈풍이 좀 불어도 이게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라는 시기들을 거쳐왔을 때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부분 양극화가 사실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시장이 지금 연착륙할 건지 뭐 경착륙할 건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현재가 이제 금융위기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듯이 일단 가격이라는 부분들은 서울 수도권이 결국은 핵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줘야 사실은 지방 쪽, 지방광역시와 기타 지방 쪽도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장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양극화가 돼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이 수도권 시장이 살아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거기서 이제 수요들이 지방까지도 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당장의 시각에 의해서 양극화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하고 정책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거래 절벽은 아직 심한데 분양권 전매는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3개월째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 그러니까 이른바 마이너스 피 매물 이게 손실을 보고서라도 팔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양권 전매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리가 그 1.3 대책에서 그 비규제 지역들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 지역에 대한 효과들을 보시면 일단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있으면 분양권 전매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난해랑 비교하면 분양권 거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 지역이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풀렸으니까요. 네. 1월 3일 기준으로 대부분 풀렸으니까 사실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분양권 거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흐름 속에서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결국은 가격 조정을 이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급격한 이제 금리 인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전매 제한 때문에 못 팔고 계시던 분들이 이 유동성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시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반영하고라도 일단 매각에 하시는 그런 분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를 보면요. 계속 줄어들어서 예치금 100조 원 선을 이제 내려왔습니다. 무너졌는데 한편으로는 또 작년 7월 이후에 계속해서 27만여 명이 매달에 새로 가입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해지도 늘고 가입도 느는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서울같이 조금 인기가 있는 지역에서는 1순위에서 뭐 그 가점제에 의해서 당첨이 되든지 혹은 추첨제에 의해서 당첨이 되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전제 조건은 우리가 청약통장 그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1년여 정도의 가입 기간을 요구하고요. 네. 지방에서는 한 6개월 정도의 가입 기간을 요구하는데 네. 최근에 뭐 서울 쪽에서는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긴 합니다만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무순위 청약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통장을 이제 해지해서 당장의 이제 자금 부분에서 이제 부족분을 좀 해소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1순위에서 이제 가점제를 통해서건 추첨제를 통해서건 기본 전제 조건은 청약통장이 필요하답니다. 네. 그래서 이 청약통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가입 기간이 한 1년여 혹은 6개월이면 1순위가 되다 보니까 해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네. 새로 가입해서 뭐 6개월, 1년 정도 충족하는 것도 지금은 어렵지 않다. 이런 부분이고요. 네. 과거에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년 정도를 가입을 해야 1순위가 됐던 조건이니까 사실 해지가 쉽지 않잖아요. 예. 지금은 해지도 쉽고 가입도 쉬운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줄고 있긴 합니다만 네. 사실 1순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순위 조건 자체가 완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실수요자분들은 청약 통장을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해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민간 택지 쪽에서 나오는 그 분양들은 주변 시세 수준이거나 혹은 조금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고요. 공공택지 쪽에서는 여전히 주변 시세의 한 70%, 80% 수준으로 낮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 자체는 사실은 무주택자에게 사실 분양을 통해서 새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쉽게 해지하시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는 없고, 반면에 이제 기존 시장에서 이제 급매물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 급매물을 계약하는 순간 사실 청약통장은 사실 1순위 조건에서 좀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좀 해지가 늘고 있다 정도에서 보셔야지 사실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2월에 전달 대비 22.6%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좀 보면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타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좀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주요 수요, 주택과 관련된 수요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절반 정도, 서울만 해도 한 48% 정도는 사실은 무주택 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래의 주체로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로 이렇게 갈아타는 과정에서 거래 유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 사실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뭐 DSR 같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따라서 유동성을 좀 억제받는 다주택자가 좀 많거든요. 네. 세금 중과도 좀 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여력, 이 부분들은 사실 무주택자와 1주택자 요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가 그래도 비중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 세대에게는 사실은 대출 비율을 좀 더 높게 책정을 해주고 예. 또 낮은 금리로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시장에 이제 좀 저가에 나와 있는 물건들을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1월 말부터 접수받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9억 원 이하에서 사실은 한 3%, 4%의 낮은 금리로 최대 한 50년 정도 5억 원까지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혜택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도에서 이제 비중이 좀 늘어난 부분들을 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궁금한 게 아직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대출 부담이 크단 말이죠.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할 적기 언제라고 봐야 될까요?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지역별로 조금씩 세분화해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제 금리 충격에 의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정을 특히 많이 받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지역들, 혹은 GTX 이슈에 따른 송도 같은 지역들, 혹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뭐 의정부나 이런 외곽지들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에서는 사실 시세보다 한 20에서 한 30% 저렴한 급매물들을 찾을 수 있는 시기다 정도에서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지금이 이제 바닥이다 이런 해석들은 사실은 딱 시점을 못 받기가 지역별로 좀 세분화돼 있고 단지별로 좀 세분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사실은 저가의 급매물들이 좀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개별적인 구 혹은 개별적인 동, 개별적인 단지별로 저점을 찍는 시점이 서로 다르니까 네. 각자 그 생활권 내에서 사실은 급매물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시기다 정도에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집값 반등의 신호로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울까요? 지금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이제 거래량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 쪽에서의 저변에서 움직이는 그 거래 동향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1월 거래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시면 작년 그 하반기 월간으로 쪼갰을 때는 다 1,000건을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1월 들어서 한 1,500건 정도 기록을 했고요. 2월 들어서 2,50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도 2월보다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다주택자와 관련된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 최근에 발표한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거래가 활성화될 여지가 상당히 커졌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3월과 4월 사이에 지금 1, 2월 거래량 대비 거래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관점이 된다고 하면 네. 사실은 하반기에는 상승 반전 여지도 있다 정도에서 해석은 가능하고요. 네. 다만 3월과 4월 사이에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거기에 지금 중개사무소 쪽에서의 그 특징들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중개사무소 동향들을 매주 체크를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급매물, 가격이 싼 물건이 나와도 수요자가 쳐다도 안 보는 시장이었다면 네. 지금 현재는 1, 2월 들어서는 가격이 싼 물건에는 수요자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변에서 움직이는 동향들이 사실은 전년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그 사이에 특정 지역은 가격이 좀 빠지고 거기에 정부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유동성 효과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나 실수요자 중심으로 사실은 규제를 많이 푼 부분들에 대한 효과도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뭐 예전에는 금리 동결을 했지만 사실 예. 이번에 한미 금리 차가 최대로 벌어지면서 네. 이제 4월에는 어떻게 결정할지가 참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부동산 영향에 끼칠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뭐 현재 뭐 미국에서 한번 그 미세 조정을 했잖아요. 예. 0.25% 포인트. 그 부분들 고려하고 향후 이제 상단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 미국 은행에서 연준에서도 그래서 한 차례 정도 올해 한 차례 정도의 인상폭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보다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 격차에 따라서 사실은 그 외국인 투자 수요가 이제 밖으로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감내하더라도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일단 한국은행이 막으려는 조치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지혜 부동산 알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